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은 6차시 수학 과제 탐구의 실행 사례 조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한 번만 복습하고 갈까요? 저번 시간에 사례 조사의 첫 번째 탐구 주제 선정하기, 두 번째 선행 연구 검토하기, 세 번째 자료 수집에서 질문지법에 대해서 공부했죠. 혹시 질문지법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네, 질문지를 이용하여 객관적인 사실이나 사람들의 의견 또는 선호도, 태도 등을 알아봄으로써 탐구 문제를 확인하는 방법이라는 거 다들 기억하고 계시겠죠? 네, 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번 시간에 했던 그 학습 목표와 동일하게 오늘도 사례조사의 실행 및 평가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자료 수집, 통계 자료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조사를 통한 수학과제 탐구 수행을 위해서 적당한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 개인 또는 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수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월별로 제출한 책의 권수라든지 분야별 제출 권수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는 통계청에서 이미 실시한 조사 자료를 구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렇다면 통계청의 자료를 받아볼 수 있는 곳이 어디일지 좀 궁금하시겠죠. 혹시 우리 친구들 국가통계포털이라는 사이트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국가통계포털이라는 사이트는 국내 통계 자료뿐만 아니라 국제, 북한 등의 기관에서 실시한 주요 통계 자료를 한 곳에 모아서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곳입니다. 고등학생 수준에서 직접 시행하기 어려운 통계 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유용한 자료 수집 방법이기도 하죠. 집단별 평균을 비교한다든지 비율 비교 등의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 수집 대상자의 개별 응답 자료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변이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우리가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검색창에 국가통계포털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맨 위에 있는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검색창에 여러분이 검색하고 싶은 단어를 넣으시면 되는데요. 저는 여가라고 한번 그 단어를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통계 자료들이 밑으로 지금 쭉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그 여가에 관한 그 내용 중에 하나만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하면 다양한 통계 자료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요거 자료를 어떻게 사용을 하시냐면 요 위쪽에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운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엑셀로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엑셀로 다운을 받으셔서 활용하고 싶은 자료들을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잘 활용해 보실 수 있겠죠? 그런데 조사 결과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선생님은 그 나이팅게일의 일화를 통해서 조사 결과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나이팅게일은 영국의 간호사로서 백의의 천사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사실 나이팅게일이 유명해진 계기는 전쟁에서 얻은 데이터를 잘 활용한 그녀의 통계적 역량 때문입니다. 나이팅게일은 통계적 기법을 활용해서 영국군의 전사자와 부상자에 대한 자료를 분석을 하고 사망자들 대부분이 전투에서 입은 부상이 아닌 부상 이후 치료 과정에서 병원의 위생 상태 때문에 사망했음을 밝혀냈습니다. 이 나이팅게일이 활동하던 당시에는요, 원그래프나 히스토그램이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닭과 벼이라는 형태의 획기적인 그래프를 사용해서 통계에 익숙하지 않았던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을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팅게일의 헌신적인 활동과 통계학을 이용한 강한 설득력으로 병원의 위생 상태를 개선을 하여 부상자들의 사망률을 급격히 줄어들게 했다고 해요.
이처럼 통계 자료를 잘 활용하면 실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요.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5번째 탐구 결과 보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년의 탐구 과정을 거쳐 탐구 결과를 얻었다면 그것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여 보고해야겠죠. 사례 탐구의 결과를 보고하는 방법은 발표나 보고서 작성, 포스터 작성 등이 있는데요. 이 중 어떤 방법을 활용하더라도 반드시 사례 조사의 목적, 배경, 방법, 결과 등의 절차가 논리정연하게 잘 드러나도록 보고해야 합니다. 탐구 보고서 작성 예시를 한번 통해서 보시겠는데요. 첫 번째 서론, 두 번째 이론적 배경, 세 번째 탐구 방법, 네 번째 탐구 결과, 다섯 번째 결론 및 논의, 여섯 번째 탐구 문헌, 일곱 번째 부록, 이 순서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지법을 활용한 탐구에서 탐구 보고서를 다음과 같은 목차로 한번 작성을 해 보시면 좋은데요.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는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서론 부분에 반드시 탐구의 필요성과 탐구의 중요성, 그럼 탐구의 목적들을 나열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특정 현상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의문점을 이용해서 이 탐구가 왜 필요한지 그걸 나타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탐구 진행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이 탐구의 중요성을 기록을 하시고 탐구에서 추구하는 바를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탐구의 목적에 서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론적 배경에는요, 탐구의 기초가 되는 이론이나 관련 선행 연구라든지 탐구 방법의 근거 등을 이곳에 기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탐구 방법에 우리는 탐구 절차와 탐구 문제를 기록하면 좋은데요. 이 탐구 대상이나 표집 방법, 질문지 작성 절차라든지 자료 수집 방법들은 탐구 절차에 기록을 하시고 탐구 문제를 명료하게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탐구 결과에는 탐구 대상의 특징과 탐구 문제에 따른 분석 결과를 이곳에 기록하시면 되는데요. 그 응답자의 성별이나 연령, 학년, 학교 유형 등의 분포들은 반드시 탐구 대상의 특징에 기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탐구 문제에 따른 분석 결과에는 탐구 문제에 답하기 위한 수학적 방법들을 서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학적 분석 결과를 표나 그래프 등으로 제시해 주면 더 좋겠죠. 그다음 다섯 번째, 결론 및 논의에는 반드시 결론과 탐구의 제한점 및 제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 탐구의 결과의 의미나 적용 방향과 시사점은 결론에 표시를 하시고 탐구 도중에 경험하였던 한계점이나 그 후속 탐구를 위한 제언들은 탐구의 제한점 및 제언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참고 문헌을 보셨다면 참고 문헌 반드시 기록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일곱 번째, 부록에는 우리는 지금 질문지법을 활용한 그 탐구 보고서를 썼기 때문에 그 질문지법에 활용한 설문지들을 이곳에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례를 들어서 한번 우리가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고등학생이 여가 활동에 할애하는 시간과 주관적 행복감의 크기는 상관관계가 없을 것이다 라는 탐구 주제로 정하고 자료를 한번 조사하여 통계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고등학생이 여가 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의 평균은 평일 3시간, 휴일 3.5시간이었다고 합니다. 평일을 월요일부터 금요일,
휴일을 토요일과 일요일로 두고 각 학생의 일평균 여가 활동 할애 시간의 평균을 평일 시간 곱하기 5 더하기 휴일 시간 곱하기 나누기 7로 계산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일평균 여가 활동에 할애하는 시간과 주관적 행복감의 크기를 그 크기 분포를 산포도로 나타낸 결과가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산포도에서 각 학생이 여가 활동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루 평균 여가 활동에 할애하는 시간과 주관적 행복감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또 다른 사례로 한번 우리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생이 자주 하는 여가 활동의 유형에 따라 느끼는 주관적 행복감의 정도가 다를 것이다 라는 탐구 주제로 조사를 해서 다음 표와 같은 형태를 얻게 되었는데요. 각 학생이 자주 하는 여가 활동의 1순위로 택한 여가 유형별 주관적 행복감을 1점에서부터 10점까지의 평균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표를 보시고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자세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이 표를 보고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제 생각이 일치하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요 여가 생활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학생들의 주관적 행복감의 평균이 7.91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SNS를 하는 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의 크기는 6.30으로 다른 유형의 여가 활동을 하는 학생에 비교해서 작음을 알 수 있겠죠. 인터넷이나 스포츠의 경우 주관적 행복감의 크기가 월등히 가장 크지만 응답자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결과로 해석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이 표를 해석했는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6번째 반성 및 평가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 조사를 통한 수학 과제 탐구의 경우 탐구 문제에 답하기 위한 탐구 절차와 그 해석이 적절한지 평가해야 합니다. 즉 질문 대상자를 선정하고 질문지를 작성하고 탐구 문제에 적합한 질문지를 제작을 하고 질문 결과의 수학적 분석, 결과의 해석 등이 적절한지 평가해야 합니다. 다음은 질문지법의 평가 예시인데요. 질문지법은 탐구 방법이 체계적으로 잘 설계되어야 탐구 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확보됩니다. 따라서 탐구 방법 중 질문 대상의 선정이나 질문지 작성, 탐구 문제에 답하기 위한 수학적 분석이나 연구 윤리 등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비중 있게 평가하셔야 되는데요. 위의 심사 기준의 첫 번째 탐구 기준을 잠깐 보겠습니다. 탐구 주제가 참신한지, 탐구 주제의 필요성이 잘 드러나 있는지, 탐구 문제가 명료하고 구체적인지, 우수, 양호, 미흡 이런 형태로 평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한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차시에서 사례조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첫 번째 탐구 주제 선정하기, 두 번째 선행연구 검토하기, 세 번째 자료 수집, 질문지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네 번째 자료 수집, 통계 자료 활용에 대해서, 그리고 다섯 번째 탐구 결과 보고하는 방법을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반성 및 평가하기를 통해서 사례조사 탐구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사례조사가 뭔지 어느 정도 감이 오십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 사례조사를 이어서 수학 실험에 대한 공부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실험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